근데 너무 많지 않나요? 그래도 나름 약간 채소를 많이 넣으시는데요? 전 샌드위치를 많이 먹고 있어요. 야채를 듬뿍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살이 좀 찌니까 걱정돼서 그렇게 먹으면 좀 덜 찌를 것 같아서 먹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관리하고 먹고 있거든요. 근데 살이 자꾸 쪄요. 관절염 있으시다 그랬죠? 미야원 청소. 지금 일을 하시는 잠깐 해요. 계단은 가다가 계단이 너무 많이 올라갈 때는 앉았다 쉬었다 주저앉았다 하고 그러죠. 이것도 힘든 일이시다. 그렇죠. 관절도 안 좋으신데. 힘들게 하죠. 자꾸 올라가죠. 자꾸 올라가죠. 내려갈 때도 그냥 못 내려가고 자꾸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 잡는 데 힘을 주고 내려가야죠. 일할 때는 좀 느리게 하죠. 이제 아까 싸운 그 간식 드시나 보다. 과일은 먹기 쉽고 항상 당도 걱정하면서도 또 건강하나 먹으면 팍팍하니까 같이 먹으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이랑 건강류랑 같이 많이 먹죠. 당뇨는 전 단계라고 소리가 지금 몇 년째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 약은 안 먹고 있어요. 항상 불안하고 음식으로 많이 이것저것 먹고 있죠. 오자마자 샌드위치 드시는 거예요? 마요네즈도 듬뿍 뿌리시고. 근데 너무 많지 않나요? 그래도 나름 약간 채소를 많이 넣으시는데요? 전 샌드위치를 많이 먹고 있어요. 야채를 듬뿍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살이 좀 찌니까 걱정돼서 그렇게 먹으면 좀 덜 찌를 것 같아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저렇게 4조각씩 드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시네요. 네. 간식을 먹는 습관이 당을 관리하는 데서 절대 좋은 습관은 아니거든요. 건강하게 관리하고 먹고 있거든요. 근데 살이 자꾸 쪄요. 원인이 뭔지 뱃살이 늘어나서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화순 씨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근데 그렇게 심한 비만처럼은 안 보이시는데 연쇄 질환들이 많은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나는 아직 비만은 아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보이는 게 아니라 살이 찐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 중에서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이화순 씨처럼 체지방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숨은 비만인들이 오히려 연쇄 질환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오늘은 연쇄 질환의 숙주가 이미 비만으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네, 밝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또 다른 원인이 있나요? 왜냐하면 비만도 사실 비만이라고 총칭을 해서 불러서 그렇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 비만이 어떻게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질환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비만의 원인이 모두 다르다. 그렇다면 이화순 씨는 이화순 씨만의 원인이 있겠네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눈에 띄는 질환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었거든요. 지금 몸의 피곤함을 느끼고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시면서 저린 증상을 겪으시는데 이를 뇌경색 후유증이라고 이화순 씨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면 갑상선은 우리 목에 있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갑상선에서는 아주 중요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이 뭐냐면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또 중요한 곳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칼로리 소모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칼로리 소모에도 영향을 미쳐요? 와, 이건 몰랐던 사실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칼로리 소모와 관련 있는 또 다른 호르몬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사실 이게 체중 증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칼로리와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다 하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칼로리와 관련된 호르몬이요? 네. 어떤 호르몬이 있죠? 네, 바로 식욕 조절을 담당하는 렙틴 호르몬입니다. 렙틴 호르몬은 뇌 시상하부에서 더 먹어라, 그리고 그만 먹어라 명령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사실 식욕 조절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렙틴 호르몬이 망가지게 되면 결국은 식욕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폭식을 하거나 혹은 끊임없이 먹게 되는 음식 중독 증상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렙틴 호르몬에 갑상선 호르몬이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 진행한 쥐 실험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킨 쥐에서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가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이 렙틴 호르몬은 사실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나와도 안 되는 아주 일정한 상태를 잘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 저하로 인해서 렙틴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렙틴 호르몬이 고장나버리는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을 고장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지금 딱 이화순 씨 생활 모습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화순 씨가 영상에서 계속 뭔가를 드셨잖아요. 이게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화순 씨의 질병의 법칙입니다. 바로 조절되지 않는 식욕, 즉 음식에 중독된 모습입니다. 식욕 조절 중추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음식을 찾게 되고 결국은 체지방이 더욱 쌓이고 심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화순 씨는 렙틴 호르몬의 수치가 안 좋은 상태이신가요? 네, 검사를 해봤는데 역시나 지금 렙틴 호르몬 저항성이 오신 상태세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식욕 조절이 되기 어려우신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내 식욕을 주체 못하게 된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식욕 조절 호르몬 자체가 망가져 버리게 되면 사실 다음 문제들이 연이어서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 식욕이 조절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몸에서 끊임없이 체지방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 몸에서 오게 되는 신호가 있는데요. 바로 통증인데요. 통증. 네, 지금 이화순 씨도 아까 영상에서 보면 통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데 네. 관절염이 사실 그렇게 심각한 말기 상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행이나 또 일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만큼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굉장히 통증을 심하게 느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중장년분들 중에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체지방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네, 연관이 아주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무릎 같은 관절염 통증뿐만이 아니라 온몸의 통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내 한 연구팀에서 40에서 79세 1,530명을 대상으로 체지방 비율과 통증과의 관계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여성의 경우 근육량 대비 체지방 비율이 증가할수록 전신 통증이 증가하였고 체지방량이 증가할수록 근골격계 통증이 커졌다고 합니다. 체지방량의 증가가 전신의 통증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화순 씨는 이 통증을 더 심화시키고 또 체지방 고착화까지 더더욱 악화시키는 아주 나쁜 습관을 하나 더 갖고 계신데요. 뭘까요? 네, 이화순 씨의 영상을 화면으로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네네네. 과일을 굉장히 많이 드셨거든요. 과일은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저도 실제로 아이들에게 과일을 좀 많이 먹이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중장년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영양학 박사로서 좀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생각은 제발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과일 속에는 체지방을 늘리고 몸의 통증도 증가시키는 아주 무서운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화순 씨 질병의 법칙 그 두 번째는 바로 과당입니다. 아, 과당. 과당은 말 그대로 과일 과자에 엿당자를 쓰는데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아주 단 엿이나 사탕 같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다냐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설탕의 단맛을 100이라고 했을 때 과당의 단맛은 무려 173이나 됩니다. 173이라고요?
과일 속에 당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고요? 네, 이 과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간단하게 시각화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각설탕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 각설탕 한 개가 약 3g 정도 3g.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각설탕이 바나나 한 개에 각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면 몇 개예요? 바로 바나나가 좀 큰 바나나라면 네. 약 9개 반 정도의 각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바나나 하나예요? 네, 좀 큰 그렇게 사이즈라고 많이? 했을 때. 네. 어머 세상에 생각보다 많다. 왜냐면 각설탕 하나면 그냥 웬만한 컵에다가 이렇게 녹여 먹으면 설탕물이 되거든요. 예, 근데 9개 반이라고요? 더 놀라운 건 자, 포도 한 송이 각설탕 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개예요? 포도 한 송이, 약간 좀 큰 송이로 약 500g 기준으로 했을 때 네네. 각설탕을 무려 23개 정도 드시는 거랑 거의 같아요. 이야. 네, 거기다 과당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흡수가 매우 빠르다는 겁니다. 결국 빠르게 체지방을 늘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을 불러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과당으로 인한 체중 증가는 굉장히 빠르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화순 씨가 유난히 통증을 심하게 느끼고 체중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이화순 씨 비만의 뿌리이자 연쇄 질환의 숙주가 숨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화순 씨의 비만의 뿌리가 되는 두 가지 법칙이 다 나왔는데요. 네. 렙틴 호르몬의 망가짐으로 인한 식욕 조절 불가, 그리고 계속된 과당 섭취로 인한 빠른 체지방의 증가.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가지 반응으로 모이게 됩니다. 네. 그게 뭐냐?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네, 이화순 씨 비만의 뿌리이자 연쇄 질환의 숙주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궁극적인 나쁜 반응인데요. 결국 통증이 생기는 것도 염증 때문이거든요. 체지방이 늘어나면서 염증 물질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엄청나게 생기고 또 다른 연쇄적인 질환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